구분옥의 둘레와 넓이. 보통 고곡이라고 하죠. 고곡. 그 신라 금관에 금 옆에 이렇게 고곡이 달려 있죠. 구분옥. 뭐 요런 모양의 이렇게 요런 모양 이렇게 이런 게 달려 있죠. 이게 뭐 나루토 보면 미수 차쿠라 모드였던가? 그때 나루토 이렇게 목에 이런 무늬가 생기죠. 아무튼 구분옥, 고곡의 둘레와 넓이를 소개하는 동영상인데 앞 동영상에서는 태극무늬의 둘레와 넓이를 소개했어요. 태극무늬와 차이점은 뭐냐면 태극무늬는 이 간격이 일정합니다. 원의 반지름이 똑같아요. 태극무늬는 이 간격이 일정합니다. 이 간격이 일정할 때, 자, 요 넓이가 전체 넓이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 둘레가 전체 큰 원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다. 이 얘기를 했어요. 요 부분, 이렇게 핑크색으로 비금진 부분의 넓이가 전체 원 넓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 둘레의 길이가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 흰색으로 비금진 부분, 이 물결무늬 비슷한 이 부분의 넓이가 전체 원 넓이의 3분의 1이랑 똑같다. 그리고 이 둘레의 길이가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 동영상은 뭐냐면, 그러면 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앞 동영상에서는 태극이라고 얘기하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고곡, 구분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이 한쪽 원의 지름이 A이고 다른 원의 지름이 B이면 이 비금진 부분의 넓이, 이 비금진 고곡 모양, 구분옥 모양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이만큼 차지합니다. A 더하기 B분의 A만큼 차지해요. 그리고 이 부분의 고곡 모양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A 더하기 B분의 A만큼 차지해요. 당연히 이것의 둘레의 길이는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색칠 안 한 부분, 이것의 둘레의 길이는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이 길이를 C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핑크색으로 빗금친 이 고곡 모양의 넓이는 원 전체 넓이의 A 더하기 B분의 A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물결 모양 비슷한 거, 이 흰색으로 빗금친 물결 모양 비슷한 것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B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색칠을 안 한 부분, 요 고곡의 넓이는 이 원 전체 넓이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C랑 똑같습니다. 당연히 이 핑크색으로 색칠한 것의 둘레의 길이는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아요. 이 물결 무늬의 둘레의 길이는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이쪽 색칠 안 한 요 고곡 무늬는, 이 구분옥 무늬는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놀랍게도 이게 이 길이의 비랑, 이 선분의 비랑 넓이의 비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 동영상에서 태극무늬에서 얘기했을 때 이 간격이 일정하면 넓이가 다 일정한 겁니다. 그곳에 그 태극무늬를 일반화시킨 게 고곡이에요. 그러면 증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증명은 어렵지 않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세요. 증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증명 한번 직접 해보고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원이 있고 지름이 있는데 지름의 길이가 10인데 여기가 6, 4 해가지고 이렇게 반원 잡고 이렇게 반원 잡았을 때 6, 4 반원 잡았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전체 넓이에 얼마 차지하냐라고 물어보면 원 전체 넓이는 25파이잖아요. 이것의 10분의 6 차지합니다. 즉 5분의 3 차지하죠. 이게 요 비금친 부분의 넓이가 돼요. 그러면 요 남은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남은 부분의 넓이는 전체 원 넓이의 10분의 4 차지해요. 전체 원 넓이의 10분의 4 차지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둘레의 길이는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아요.
요 둘레의 길이는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보죠. 요것도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4, 여기가 1, 아니다. 5, 2, 3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고공 모양, 구분옥 모양의 이 넓이가 전체 넓이 얼마를 차지하냐면 전체 넓이 반지름이 5니까 지름이 10이고 반지름이 5죠. 전체 넓이가 25파인데 그것의 10분의 5 차지해요. 그것의 10분의 5 차지해요. 즉 2분의 1 차지합니다. 그럼 이 물결 모양의 넓이는 얼만데? 라고 물어보면 전체 원의 넓이에 이 물결 모양의 넓이는 전체 원의 넓이에 10분의 2 차지합니다. 10분의 2 차지해요. 10분의 2. 자, 여기 색칠 안 한 부분. 이 색칠 안 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전체 원 넓이에 10분의 3 차지합니다. 전체 원 넓이에 10분의 3 차지해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원 배울 때, 중학교 1학년 때 원 배울 때 많이 나와요. 저는 이거를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뒤져봐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어디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면 이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데 반복해서 풀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 구하라면 구하겠어. 근데 계산이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이거 반원 넓이 구해서 이 반원 넓이 빼고 요 물결무늬 구하려면 반원 지름이 7인 반원의 넓이 구해서 지름이 5인 반원의 넓이 빼고 지름이 5인 반원의 넓이 구해서 지름이 3인 반원의 넓이 빼고 이 짓을 해야 하잖아요. 이 고곡 모양, 구분옥 모양을 넓이를 구하려면 오케이, 지름이 5인 반원의 넓이에서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지름이 10인 반원의 넓이에서 지름이 5인 반원의 넓이를 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산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계산이 너무 귀찮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 계산을 좀 빨리 할 수 있지? 막 이걸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그냥 제가 증명을 한 겁니다. 이거 증명도 별거 없어요. 그냥 분배 법칙 이용하면 그냥 바로바로 증명이 돼요. 이 앞 동영상에서 대충의 증명을 제가 해줬어요. 그냥 분배 법칙 이용하면 바로바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증명에 뭐 엄청나게 대단한 특별한 테크닉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푸는 학생들을 제가 못 봤고 해설에도 이렇게 적혀 있는 해설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이런 풀이를 내 스스로 생각해내는데 왜 학생들은 이런 풀이를 스스로 생각해내지 못하는 걸까? 이런 걸 고민을 해봤는데 제 나름의 결론은 그래요. 뭐냐면 저는 한 문제를 오래 고민해봤어요. 당연히 제가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되네 이걸 떠올린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저는 한 가지 유형의 문제를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배우는 학생들도 그러고 사람들을 보면 한 문제를 오래 고민하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많은 문제를 풀려고 그래. 많은 문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소수의 친구를 깊이 사귀는 스타일이에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당발인 사람이 있죠. 많은 수의 친구를 얕게 사귀는 사람이 있죠. 뭐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는 거고 나는 소수의 친구를 깊이 사귀는 스타일인 거죠. 그것처럼 저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수학 문제를 풀 때 많은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문제를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 보면 막 문제에 치여 살잖아요. 센 열심히 풀고 개념 원리 RPM 풀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하면서 문제에 치여 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내준 숙제 뭐 학원 선생님이 내준 숙제 막 그 할당량 채워야 하니까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렁 풀고 다른 문제 풀고 얼렁 풀고 다른 문제 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거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부탁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학생이라면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걸 권하고,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학부모님이라면 혹은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라면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저는 훨씬 문제를 더 잘 풀게 되고, 그리고 처음 보는 문제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길이었어요.